여러분께 2위 영화를 소개합니다. 채팅창에서 이미 많이 언급이 됐었죠. 이 영화가 반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자, 이 영화는 바로 메멘토라는 영화예요. 메멘토요. 메멘토는요 2014년에 재개봉을 했어요. 원래는 2001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2014년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자, 복근 좀 보세요 이러신데, 이 영화는 복근보다는요 스토리가 굉장히 야, 천재가 아니고선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영화, 제가요 보통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돌려보기를 잘하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이 영화는요 한순간도 돌려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순간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는데 2시간 내내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영화예요. 자, 무슨 영화냐면, 이 영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남자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남자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 사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여러분 이렇게 이 사진기 뭐죠? 이렇게 직석 사진기 뭐라 그러죠?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찍었는데요. 폴라로이드는요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사진이 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진을 처음에 딱 봤어요. 근데 흔들면 흔들수록 사진이 점점 뿌얘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진을 계속 흔드는데 흔들수록 뿌얘져요. 그리고 화면이 총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첫 장면은 역순으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보셔야 돼요. 컬러 화면으로 나오는 컬러는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1, 2, 3, 4, 5가 벌어지면 컬러는 5, 4, 3, 2, 1 순서로 가요. 그런데 흑백으로 나오는 것은 1, 2, 3, 4, 5로 가요. 그런데 5, 4, 3, 2, 1과 1, 2, 3, 4, 5가 점점 만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설명만 들었을 땐 그랬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안 봐! 저도 그래서 안 봤어요. 이 영화가 되게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이번 조사하면서 처음 보게 됐거든요. 워낙 명성만 듣게 됐고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영화를 틀고 30초 만에 집중하게 돼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빨리 감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30초 만에 집중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힘들었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영화를 진짜 5번까지 계속 다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절대 지겹지 않아요. 이 남자의 이름은 레니예요. 레니는 보험조사관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아내를 성폭행하고 아내를 살인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일어난 레니는요, 친입자한테 둔기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쓰러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충격으로 10분 정도 이상의 기억을 지속할 수 없는 증세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10분의 기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10분마다 모든 게 리셋되는 거예요. 모든 게 리셋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둔기를 맞기 전에 모든 기억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그런데 둔기로 머리를 맞기 전에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고, 아내가 성폭행을 받고 강도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10분씩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러면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뭐냐? 아내를 해한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목표는 하나예요. 내가 계속 그 전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난 10분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목표는 오직 하나, 복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남자는 이제 이 영화는 자기 와이프를 죽인 사람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면 그걸 몸에다 문신으로 새겨요. 그래서 여기에 문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국 뭐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게 되면 이름에 이니셜을 써놓다든지, 아니면 범인의 차량 번호를 알게 됐어. 알게 되면 뭐해? 10분 후면 까먹을 거니까 차량 번호를 문신으로 새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든지. 그래서 이름을 막 다 새겨가지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단서들을 몸에다가 다 새겨두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세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미는 뭐냐면, 세미는 공교롭게도 이 레니가, 그러니까 기억을 상실하기 전에, 아내가 죽기 전에 보험조사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만난 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샘이라는 남자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보험에 와가지고 나 보험 줘라, 우리 남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얘가 진짜 아픈지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샘이라는 남자는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막 그 사람은 뭐 하루만 기억하나 30분만 기억하나 하여튼 되게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보험관도 못 알아보고 부인하고도 뭐 관계가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너는 진짜 병이 아니다, 이거는 네가 심리적으로 네가 단기간만 기억하고 싶은 것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내려줬기 때문에 이 세미의 와이프가 돈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게 되냐면은 세미가 그러니까 집에서 완전히 막 무능력자로 살게 되니까, 게다가 이 보험관이 네 남편이 머릿속으로 선택한 거다, 저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상심하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내 남편이 진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자기 안에 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와이프가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와이프한테 주사를 놔줘요. 주사를 놔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남자 이야기가 영화 안에선 이 남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알고 있던 자기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샘이라는 남자는요, 자기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 전의 행동들은 그대로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와이프한테 항상 당뇨병 주사를 놔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기억 상실증이 걸려도 주사 하나는 끝내주게 잘 놔요. 인슐린 주사예요. 그런데 이 샘이의 와이프가 남편이 진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지 가짜로 저 병에 걸린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인슐린 주사를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몰래 시계를 돌려놔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자기한테 인슐린 주사를 또 놓으면 자기는 과다 인슐린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를 내놓더라도 남편이 지금 나한테 일부러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목숨을 담보를 해놓고도 전 사람 진짜 아픈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계를 돌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편은 시계가 시간이 됐으니까 부인한테 주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사를 놔요. 그래서 세미의 와이프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레니는 그 일을 기억하려고 세미를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놔요. 왜냐? 세미라는 남자가 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세미를 기억하라고 적어놔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말해주고 싶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은요, 이제 다시 레니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레니의 이야기는 역방향으로 들어가요. 레니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깨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모텔방이네. 뭐지? 하고 오로지 이 남자는 기억에 뭐에 의존하냐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문신과 폴라로이드 사진에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찍어놓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몇 가지 자기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럼 딱 일어나서 몸에 문신 보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봐요. 그럼 폴라로이드 사진에 자기 친구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사진 테디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테디가 딱 와요. 그러면 당신 테디입니까? 아, 그래, 나 테디야 인마, 빨리 나가자, 뭐 해야지, 이래요. 옆에 또 친구 나탈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딱 나탈리 사진이 있어요. 그럼 딱 일어나가지고 뭐지? 뭐 나탈리가 전화가 오던지 뭐 어디를 나탈리를 만나러 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탈리를 딱 만나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아, 나탈리잖아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면 보실수록 역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테디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나탈리가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 죽는 게 테디예요. 그런데 이 사진의 뒤에 이 사람이 정보를 조금씩 적어놔요. 그게 뭐였냐면 첫 장면에 나오는 게
테디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리고 테디가 범인이다. 그를 죽여라. 라고 종이 뒤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메모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왜 테디를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왜 테디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왜 테디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영화상에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영화의 반전에 코딱지만큼도 말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영화는 이 제가 말해준 이 대단한 대단원의 스토리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와중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있어요. 그럼 테디가 범인이네! 다 그렇게 생각하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전이 너무나 많아요. 반전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한 3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추리가 틀려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그런 영화예요. 한 번 봐도 뭐지? 이러고요. 2번 봐도 뭐야? 3번 봐도 절대 질리지 않아요. 입이 간질간질하죠. 입이 간질간질하죠.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남자가 너무나 10분의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적었다고 믿어지는 사진이나 정보에만 의해서만 모든 것을, 과거를 추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진에 쓴 정보가 다른 사람이 쓴 거라면, 그러면 이 남자의 기억은 완전히 왜곡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를 누구 다른 사람이 만약에 썼다면 이 남자의 기억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기억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영화상에서 계속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굉장한 긴장감을 주게 되는 거죠. 스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야, 이 정도 이야기는 다음 가도 다 있다. 야, 네이버 가도 다 있고. 자, 그래서요, 영화는 해피엔딩인가요? 이 남자에겐 해피엔딩이에요. 이 남자에겐 해피엔딩이에요. 아, 이거 말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여러분. 이 영화는 굉장히 심오하고요. 정말 인간의 역사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요, 각 나라에도 인도판 메멘토, 무슨 다른 나라판 메멘토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저 이제 더 그만 말할게요. 저 남자한테만 좋은 결과인가요? 몰라요. 이 영화는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지 않고 만약에 네이버에 뛰어가지고 메멘토의 줄거리, 결론 보시잖아요? 하나도 이해 안 돼요. 글로 읽는 결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글로 결론을 읽어야만 소름,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만 인심 더 써서 스포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제가 영화의 제가 되게 사진을 우리 작가가 많이 준비해줬는데 제가 오늘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하나도 못 보여드렸네요. 자, 제가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약속 있어. Piece of information which is vital, writing on your body instead of on a piece of paper can be the answer. It's just a permanent way of keeping a note. You don't remember anything. You don't remember where you've been or what you've just done. No, I can't make new memories. Everything just fades. What's the last thing that you do remember? My wife That's sweet. dying. You really want to get this guy, don't you? Killed my wife. Took away my fucking memory. Do not trust her. She's going to use you to protect herself. A memory can change the shape of a room. It can change the color of a car. The memories can be distorted. They're just an interpretation, they're not a record.
항상 딱 깨어나서 나 어디지?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하고 사진을 찾아요. 너무 재밌어요. 인생 영화예요. 꼭 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이 영화 홍보대사도 아닌데요.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자, 1위 갑니다. 아, 1위. 이 영화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반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주얼 서스펙트입니다. 1996년에 개봉이 됐죠.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셨다시피 여기 있는 5명은 범죄에 가담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게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라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 친구들은 이 영화를 안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반전 영화의 뭐라 그럴까요? 반전 영화의 그 성경과 같은 어떤 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자, 이게 되게 내용이 복잡해요. 맨 처음 장면이 뭐냐면요. 화물선 위에서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총상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기름에 적셔진 밧줄에 불을 붙이는 순간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줌을 싸요. 그 불에다가. 그리고 권총을 들어 올리고 권총 소리가 딱 납니다. 이게 시작이 되게 화려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에 부두에 27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바다의 시체로 발견되고 9,100만 달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쿠얀이라는 그 수사관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 있었던 버벌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생각되는 버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증언을 들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이 버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 버벌이는 누구냐면은 다리를 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참 별걸 다 하네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되게 찌질이에요. 요 남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남자. 그 되게 막 약간 절름발이에 막 찌질이에요. 막 이러고 다녀요. 막 야! 막 경찰이 막 추궁해요. 야! 너 새끼 빨리 말해봐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 찌질이 절름발이가 좀 잘 모르는데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6주 전이 일이었어요. 이 5명의 남자들이 잡혀오게 돼요. 어떤 트럭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이 5명이 교도소에 같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경찰들은 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뭐 무슨 그런 음성이었나? 그런 음성 하나 증언만 가지고 이 5명한테 그걸 음성을 다 말해보게 해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똑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범인을 못 잡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5명이 교도소 한 방에 있게 됩니다. 5명의 대화가 시작돼요. 아, 띠기를 뭐야? 우리가 봉이냐? 아,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만 불러들여. 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이 중에는 이 찌질이 버벌만 마지막에 있는 버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은 전직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경찰이 맨날 이 사람을 주목해요. 너 나쁜 짓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나머지 애들 제가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얘네가 다 있어요. 뭐 닮은 쫌도둑들도 있고 먼도둑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요 5이 모이게 돼서 얘네들이 무슨 모의를 하냐면 경찰을 골탕 먹이자라는 결론을 내게 돼요. 그래서 경찰을 쉽게 말하면 엿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현재 지금 있었던 그 부두에서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배후가 누구냐를 알아보는 일이 또 다른 장면에서 계속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헝가리인이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헝가리인이 헝가리어를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부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얘가 막 말을 못하는데 그 중에 계속 얘기해요. 카이저 소저! 카이저 소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막 그래서 알아들어 봤더니 카이저 소제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이제 배후다. 뭐 이래요. 그 부두에서 처음에 있었던 그 사건. 그래가지고 경찰들은 이 카이저 소제가 누군지를 막 찾아내야 되고, 한편으로 이 5명은 6주 전부터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벌어지냐? 이 절름발이가 경찰들이 있는, 이제 경찰이 조사관으로 쓰고 있던 되게 지저분한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뭐 누구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곳에서, 정신없는 방에서 얘가 이제 자기의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5명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 얘가 뭐 참여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꼬셔가지고 참여 오라 그래가지고, 왜 그 옛날에 그 경찰들끼리 뭐 비밀 마약 조직 하던 거기를 저희가 스쳐가지고요, 막 덮쳐가지고요, 거기 불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마약 조직한 거 다, 그래서 다 그때 막 덜통 났잖아요. 그거 사실 저희가 한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무슨 조직을 찾아갔는데 그 조직이 알고 보니까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그 위에 더 조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마약이 또 걸렸더라고요. 저희는 보석만 찾으러 간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 조직이,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은 이 5명이 어떠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돼요.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왜냐면 얘네는 별일 아닌 거라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끼어들게 되고, 그 위에 더 큰 조직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연인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인질로 잡히게 되고, 일이 커지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의 결국 가장 끝에 카이저 소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으로 얘가 그 목격자가 된 거죠. 이 절름발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걱정을 해요. 야, 너 이렇게 찌질아. 너 그 사건 현장에 있었고 지금 네가 이렇게 다 증언을 했는데 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찌질이도 근데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를 죽이고 뭐 그랬어요. 결국 마지막 생존자가 됐죠. 근데 이 키튼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 그냥 보셔야 돼요. 나 말해주고 싶다. 그냥 영화 보셔야 돼요. 더 말할 게 없어요. 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봐야 돼요. 왜냐면요, 이 영화는 단 한 번에 큰 쓰나미 같은 반전이 빵 있어요. 빵 있는데 그건 제가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통수예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인가요? 아니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냐고. 이 5명이 그냥 나쁜 놈이고, 그 중에 얘는 좀 얘는 좀 돈 좀 있고 머리가 좋은 놈이고, 얘네들은 다 그냥 행동대원이고, 얘는 완전 찌질이고,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뭐 마약 사건도 있고 뭐 이런 있어요. 이거 반전 모르고 봤을 때 전율을 넘어서는 쾌락이 있는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영화는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는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맛간나는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봐야 돼요. 오늘 밤 유주얼 서스펙트 한번 때리시죠. 언니, 트레일러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트레일러 보여줄게요. 근데 이 영화는요, 뭐 여러분이 스포를 하셔도요, 봐야 알아요. 스포도 지난번에 내가 한번 스포 다 듣고 봤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스포가 아닌 거야. 완전 그 스포한 사람한테 완전 잘못된 스포한 사람한테 어찌나 짜증이 나든지. I want to know why. 27 men died on that pier. For what looks to be $91 million worth of dope that wasn't there. He was in the harbor killing many men. He saw the devil. Kaiser Soze! crippling Kaiser Yeah, Soze! he mentioned Kaiser Soze. Who? Who's Kaiser Soze? It all started back in New York 6 weeks ago. A truck loaded with gun parts got jacked outside of Queens. The whole raft was a setup. You don't put guys like that into a room together.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이제 경찰을 엿먹이고자 Roger, 하죠. really. People say I talk too much. We've all been put out by this whole thing, right? So I figure we owe it to ourselves to salvage a little dignity. Me and Fenster heard 다 about 이제 it. 중간중간에 이 갱 조직이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One job. Very dangerous. 이게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남성적인 영화예요. 굉장히 남성적인 게 풍부한 영화니까 남성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영화예요. Nobody ever knew him or saw anybody that ever worked directly for him. You never knew. It can't be done. Anybody goes in there is not coming out alive. 전 계속 이거를 There's nothing that can't be done. I say, yo, flip you. You what? Flip you. Sure you brought enough guys? Keaton always said, I don't believe in God, but I'm afraid of him. Well, I believe in God. And the only thing that scares me is Kaiser Soze. Kaiser Soze! Who's Kaiser Soze? Who is Kaiser Soze? Give me the fucking case! 하여튼 이 영화 이거 이런 장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보면 돼요. 아시겠죠? Kaiser Soze! 영화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이저 소제라는 범인을 찾게 되는 영화인데요. 정말 1995년에 나온 영화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핵 반전 소름! 오늘의 무비 랭킹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카이저 소제!